18번 보면은 답이 3번이잖아. 공원에서 촬영 허가를 요청하려고 하는 건데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2개 정도 있거든. 너네는 뭘로 찾아왔냐? 위에서 이거 말하는 거 맞아? 맞냐? 여기? 그쵸? 이 부분에서 찾아도 되고, 그쵸? 혹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 부분에서 찾아도 되고, 두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부분에 1번 형광펜 쳐오면 된다. 첫 번째 1번 형광펜 친 문장부터 보면은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는 촬영하고 싶다. 썬베리 파크에서 언제 촬영하고 싶대? 11월 14일? 그쵸? 2019년에 몇 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From A to B라고 지금 시간의 기간을 설정을 해주고 있네. 두 번째 1번 형광펜은 우리는 그러므로 또 Would you like to? 요청하고 싶답니다. Permission 뭐를? 허가를. 그쵸? film은 동사로 촬영하다. 촬영할 허가를 조금 요청을 하고 싶다. 썬베리 파크에서 그쵸? 시간에 위의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9시부터 3시에 이 부분 보고 답을 유추하면 되고 percolated는 분사 뜻으로 뭐냐? 왜냐하면은 너무나 percolated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이 시간대 동안에는 여기서 얘는 뭔 뜻이냐? 붐비는 그쵸? crowded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owded 이 percolated나 crowded 안에 사람이 붐비는 이란 뜻이 들어있다. 사람이 붐비는 사람이 많은 이 정도. 19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1번은 뜻이 뭐냐? anxious and afraid. 그쵸? anxious 뭔가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afraid 두렵고 anxious를 보통 불안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편해요. 보면은 명사 형태가 어디 나오냐? anxious의 명사 형태. 본문상에서. 그쵸? anxiety. 이거 엄청 중요한 명사니까 꼭 갖고 가라. anxiety. 불안감이죠. 불안감.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calm and relieved 하면은 차분하고 뭔가 relieved 진정하는 뭐 안정된 진정된 안정된 이 정도? 차분하고 안정된. 선택지 4번은 어때? jealous and envious? 질투하고 envious? 그쵸?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지루하고 좀 어때? 무관심한 거죠. indifferent는. 선택지 3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outraged and furious 하면은 그쵸? 격분한, 되게 감정이 격해진 거고 furious는 그쵸? 분노하는, 되게 화나는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분노해질 줄 아는 영화 알아? Fast and Furious야. 그거 영어 제목이 Fast and Furious. 속도를 내면서 막 그 주인공들이 화내면서 운전하잖아. 계속 Fast and Furious. 이게 소설체라서 해석이 좀 어려울 텐데 우리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어렵냐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사로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거든. 일단 우리 답의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표현을 보면 조금 이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가 있냐? 어떤 표현을 보면? 이 부분 얘기하고요? 막 그쵸? 심장이 세디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잖아. 그쵸? 불안하고 뭔가 걱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표현에서 또 직접적으로 anxiety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불안감을 가지고 이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패닉트라는 얘 감정 관련 분사도 아니? 패닉트 뭔가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패닉이 됐다고 하잖아. 패닉 됐다고. 당황스러운, 당황한. 첫 번째 주부터 한번 보면 B라는 게 그냥 빠르게 끝나는 퀵, 빠르게 끝나는 봄비 그 이상이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0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됐대? 더 커지고 더 심해졌기 때문이래. 그 천둥이 훨씬 더 가까워졌답니다. 세디아 로렌은 밖에 있었죠. 거기에 모두 없는 채로 어떠한
그쵸? 우비도 없는 채로 레인 기어. 또 뭐도 없어. 쉘터. 대피소 혹은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너네가 위험할 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어떠한 피난처도 없는 채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분사구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서 있는 채로. In the midst of 하면은 이 mist를 그냥 미들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디 한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키가 큰 나무들 한가운데서. 혹은 라이팅 라드 하면 무슨 뜻이래? 퓨레침 한가운데서. 되냐? 라드가 원래 막대기란 뜻이 있었죠. 세디가 어디를 올려봤냐? 위를 올려봤죠. 뭐 하려고 하면서? 좀 알아내려고 하면서, 알려고 하면서, if부터 네모가로죠. 그 검은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알아내려고 하면서 위로 올려봤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단지 하나의 구름이 아니었죠. 그것은 뭐처럼 보였대? 마치 전체 하늘이, 그쵸? 까맣게 변한 것처럼 보였대. 구름이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먹구름으로. 그들의 죄 없는 봄비라는 게 뭘로 바뀌어 있었어? 레이징? 그쵸? 경노한 뇌우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뇌우라고 하면은 막 천둥번개 치면서 비 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직접 인용이죠. 아마도 우리가 그쵸?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방향으로. 근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디가 말했답니다. 이렇게 세모 표시하면 되죠. 당황한 채로. 분사구문 되냐? 너는 아니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왔는지 아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야? 로렌이 물어보는 거다. 되냐? 처음에 이렇게 maybe라고 얘기한 사람이 세디고 그 다음에 do you know라고 물어본 사람이 로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모의고사 40번 때 그 작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구문 처리하면 돼. 그녀의 눈이 여기저기 달트 하면은 원래 단어 외웠니? 그쵸? 던지다거든? 근데 이거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렇게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된다. 그녀의 눈이 around 여기저기 뭐 던져지면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볼지 모른 채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디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답니다. 세디는 깨달은 거죠. realized 대시죠. 전명이 들어갔을 뿐이다. 불안감을 가진 채로 깨달은 거죠. 그녀가 뭐 할 수 없다는 걸. 심지어는 알 수도 없다는 걸. 그쵸? where부터 네모가로. 그녀가 그녀의 마지막 10발자국을 어디로부터 taken, 가져왔는지 가져온 곳조차도 그녀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시. 세디는 깨달았대. 불안감을 갖고 뭐를 깨달았냐면 그녀가 심지어는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녀가 그녀의 마지막 10발자국을 어디로부터 그쵸? 어디로부터 가져고 왔는지 그 장소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10발자국 전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방향을 찾기는 만무하고 모든 각도가 정확히 똑같아 보였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여기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 모든 나무도 왜냐면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 looked lik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모든 나무도 쌍둥이 같아 보였대요. 그 나무 옆에 있는 것과 쌍둥이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지금 똑같이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역시나 똑같다. 마지막 문장도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똑같이 looked, like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모든 떨어진 림부하면 뜻이 뭐냐? 나뭇가지 혹은 팔다리. 나뭇가지가 10개의 다른 나무를 미미킹,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무들이 전부 다 똑같이 보이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니? 그 다음 20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5번이잖아.
대학 내 전동 스쿠터 이용에 대한 규정 강화를 검토해야 된다는 건데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냐? 그쵸? 역시 조동사 뭐가 들어있어? should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 부분부터 이렇게 1번 형광펜 치면 완벽하게 답이 될 것 같아요. search as는 구체적인 사례니까 search as는 쳐도 되고 뭐 안 쳐도 되고 편한 대로. 이 부분을 읽으면 선택지 5번이랑 맥락이 똑같다. 역시 9월이라서 그런지 구조 파악이 힘들거든. 같이 한번 보면은 요즘 전동 스쿠터라는 게 빠르게 캠퍼스에 스테이플 뜻이 뭐래? 주요한 것 혹은 주요 산물, 상품, 그냥 주요한 것이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 캠퍼스에 주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들의 빠른 그 라이즈, 성장이 증가가 혹은 인기에 대한 증가라는 게 thanks to 얘 품사 전치사다. 뜻이 뭐야? 뭐뭐? 그쵸? 뭐 덕분이라는 거야? convenience? 편의성, 편리성 덕분이래. 그들이 가져다주는. 조금 있다가 이거 진도 다 끝난 다음에 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 다 한번 쓸 시간을 가질 거거든. 2번 형광펜 쳐놓고 쭉 보자. 알려주지는 않을게. 강의하면서 뭐를 지칭하는 건지 한번 유추해봐. 앞으로 한 5개 정도 더 나올 거거든. 인기에 대한 그들, 이것도 치자. 대열까지. 인기에 대한 그것들이 빠른 증가라는 것은 편의성 때문이거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하지만 얘 버띠로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without problems부터 문제가 없는 것은 isn't 아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얘도 부정 표현이잖아. not. 그치? 얘 is not의 줄임이잖아. 얘랑 얘를 상쇄시켜도 뜻이 맥락이 맞긴 하거든. 근데 이러면 좀 뉘앙스가 죽긴 하는데 부정 표현을 상쇄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은 문제이다.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라. 스쿠터 회사가 제공을 하거든. 안전 규제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게 항상 따라지는 건 아니죠. 지켜지는 건 아니죠. 라이더에 의해서, 그 스쿠터를 타는 사람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된대? reckless? 무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쵸? 타는 동안. 대의가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도 뭔지 한번 조금 이따 찾아보자. 썸부터도 무슨 가루로 묶으면 되냐? 세모죠. 주어가 살아있는 거다.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다. 쉼표 다음에 얘 ing인 거잖아. 주어가 살아있을 뿐이야. 그러면 썸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일부 가, 심지어는 두 사람을 한 스쿠터에 태우면서 에러 타임 한 번에. 그럼 총 지금 몇 명이 타고 있겠냐? 스쿠터에 3명. 운전자 플러스 2명을 뒤에 태우고 있으니까 3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오토바이에. 엄청 위험한 상황인 거 알겠죠? 뭔 말인지 되지? 그 대학은 이미 특정한 규제를 갖고 있긴 하거든. 예를 들면은 걸을 수만 있는 지역이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겠죠? 그쵸? 전동화된 교통 모드 수단을 restrict 제한하기 위해서 이 보행자 전용 도로와 같은 특정 규제도 갖고 있긴 한데 역시나 얘가 지칭하는 것도 뭔지 조금 이따 찾아보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 하는 더 많은 것이야? 전동화된 스쿠터를 타겟으로 하는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대. 특히 as well as 여기 보이냐? as well as 여기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학생이. 근데 어떠한 학생이야?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대면 뭐를 지칭하는 것 같아? 그쵸? 스쿠터 타는 학생, 주위에 있는 학생은 당연하고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그 학생, 타는 학생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그쵸? 관계자들은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더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는 걸. 예를 들면 어떤 거야 그게? 트래픽,
guard에서 교통 뭐 관리원, 교통 정리원을 갖는 거죠. 여기서 플래깅에선 동그란 괄호로 정리원 수식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얘 그냥 정지 신호를 주다. 이렇게 외워라. 원래 직역하면 깃발을 내려서 정지 신호를 주다거든. 플래그가 깃발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정지 신호를 주다. 학생에게 정지 신호를 주는 교통 정리원을 갖는 거죠. 앤드릴 사이로 뭐가 병렬될 것 같냐? 기빙이랑 그쵸? 얘가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원이 모두에 그들에게 경고도 주는 거죠. 그들이 규제를 위반했을 때. 여기서 데미랑 데이가 지칭하는 것도 한번 뭔지 찾아볼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데미랑 데이가. 우리 지금까지 총 2번 형광펜 친 데미랑 데이랑 계열이 뭐를 지칭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그쵸? 쓰던지 똑같이 2번 형광펜 치던지 우리 그때 프린트 했던 것처럼. Their rapid rise에서 their은 누구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쵸? electric 스쿠터 얘기하는 거죠. 나는 편의상 한 번 형광펜으로 할게. 니네 알아보기 좋게.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their은 그쵸? 전동 스쿠터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데이도 그쵸? 전동 스쿠터. 내가 처음에 첫 번째 줄에 칠했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데이 라이드에서 데이는 그쵸? 바로 같은 문장에 있는 스튜던트고.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는 데이 니드에서 데이는 그쵸? 유니버시티죠. 유니버시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데이 니드에서 데이는 유니버시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댐이랑 데이는 누구냐? 그쵸? 스튜던트.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는 이 스튜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신 기출이었어. 인명여근인지 학인여근인지 생각은 안 나거든. 내신 기출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 알겠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단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 이 3번 형광펜 들어서 이 뉴트리션, 본문에서 한 다섯 번째 줄쯤에 있는 뉴트리션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얘의 형용사 형태가 어디 나오냐? 영양분이 풍부한이라는 형용사. 선택지 1번에 뉴트리셔스 보이죠? 얘가 형용사 형태다. 뉴트리셔스. 뉴트리셔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옴니보러스는 형용사 형태거든? 잡식성이 혹은 잡식동물의 이런 뜻인데 얘 명사 형태가 얘야. 옴니볼. 얘가 뜻이 뭐래? 잡식? 동물인 거. 잡식 동물. 일단은 본문부터 읽고 조금 이따 관련된 단어 정리하도록 할게요. 인간이 잡식 동물이거든?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를까봐 부연 설명하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컨숨, 소비하고 다이제스트 뭐 할 수 있대? 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직역할게. 넓은 선택지에 식물과 동물을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 동물과 식물이 어디에서 발견돼? 그들의 그쵸? 주변에서, 환경에서.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은 잡식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요한 이점 있죠. 이것에 대한, 즉 잡식 동물인 것에 대한 주요한 이점은 그들이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모든 earthly 명사 플러스 ly니까 형용사죠.
지구의 혹은 땅의 다 괜찮다. earth가 지구나 땅이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이게 형용사 형태가 된 거야. 모든 지구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장점이 하나 나왔네. 근데 단점은 뭐야? no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어떤 단일한 음식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랍니다. 영양을. 근데 어떠한 영양을? 필수적인 영양을. 무엇에? 생존에. 그러니까 인간은 머스트 조동사 나왔으니까 답에 대한 힌트일 가능성이 큰 거다. 함축 문제라고 해도 결국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랑 결이 똑같다. 이거 이해를 해왔다면 포인트는 인간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해야 한다는 거야? 형용사를 하나만 더 치자면 어디다 칠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그렇죠. 커셔스. 이게 다다. 인간은 융통성 있어야 되지만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은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다. 되냐? 그래서 답도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잖아. 여기 이 부분. 플렉서블 앤 커셔스로. 이 부분 똑같죠? 왜 한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지 볼까?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죠. 버라이어티 오브 하면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다양한 문맥상 음식, 원래 물품이나 항목 이런 뜻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어떠한 음식이야? sufficient? 충분한 음식이죠. 뭐해? 신체적 성장과 유지에. 하지만 또 뭐 해야 돼? cautious? 조심해야 된다고. 충분히 투부정사의 부정이죠. 뭐하지 않을 정도로 무작위로 ingest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어떠한 음식을?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해롭거나 그리고 fatal 치명적인 음식을 아마도 치명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좀 조심해야 된대요. 결국에는 뭐야?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 여기 똑같은 말이 또 나와. 이러한 딜레마 있잖아. 이러한 딜레마는 결국 뭐야? 융통성이 있어서 여러 개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이러한 딜레마라는 게 동격, 부연 설명, 필요성이야. 어떠한 필요성이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죠. 실험해야 될 필요성이죠. 근데 이게 무엇과 결합돼 있어? 필요성과 결합이 돼 있죠. 뭐에 대한? 컨저버티즘?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과 결합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실험은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음식 먹어야 되잖아. 근데 왜 보수적이어야 돼? 음식이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러한 딜레마라는 게 뭘로 알려져 있어? 잡식동물의 역설로 알려져 있답니다. 되냐?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해? 두 개의 contradictory? 모순되는 그쵸? 생리적 충동을 야기하죠. 뭐와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야? 끌리죠. 무엇에 끌려? 새로운 음식이 끌리죠. 왜? 다양한 거 먹어야 되니까 새로운 거 볼 때마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충동은 뭐야? 뭐를 더 좋아해 결국엔? 익숙한 음식을 왜 더 좋아해? 새로운 음식 먹었다간 죽을 수도 있거든. 뭔 말인지 되냐? 이거를 지금 잡식동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다. 선택지 1번 봐봐. 아이러니죠. 원하지만 싫어해. 뭐를? 뉴트리셔스 뜻이 뭐냐 정확하게. 영양이 풍부한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원하지만 싫어한다는 얘기 안 나와 있고 2번 갈등이죠. 베지테리언도 얘 3번 형광펜. 얘 뜻이 뭐야? 그쵸. 채식주의자와 육식을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사이의 갈등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sacrificing. 얘들아 음식의 질을 위해서 음식의 양을 희생해야 된대? 아니죠. 그런 질과 양을 대조하는 내용도 없죠. 그래서 지우죠. 4번은 어렵냐? 판단하기가 어렵냐? 에더블은 무슨 뜻이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대? 이거는 부분만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니다.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야.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선택지 5번 필요성이죠. 융통성이 있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죠. 음식에 대해서. 되냐? 이 부분은 이 1번 형광펜 이 부분에서 유추하면 되는 거다. 혹은 조금 힘들어도 이 부분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되냐? 조금 직접적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애들아, 잡식동물의 역설이 뭐야? 다양한 음식을 뭐 해야 돼?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하죠. 먹어야 하지만 어때? 조심해야 하는. 쓰세요. 허브티라고 하잖아. 그래서 헐버부얼은 뭐게? 옴니부얼이 잡식동물이고 헐버부얼은 초식동물. 얘들아, 카니발은 보통 축제잖아. 축제 때는 뭐 먹어? 고기 먹잖아. 그래서 칼너볼 하면은 육식동물. 그쵸? 육식동물. 인섹트는 뭐냐? 인섹트. 곤충이죠. 그럼 인섹터부얼은 식충동물. 곤충 먹는 친구들 있죠. 개미핥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게 옴너볼. 옴니가 어디에나라는 뜻이 있거든. 무엇이든. 그래서 얘가 잡식동물. 인간은 잡식동물이죠. 쥐 같은 애들 있죠. 쥐. 아무거나 잘 먹는 애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 나온 베지터리언도 꼭 갖고 가라. 베지터리언. 요즘 채식주의자가 엄청 가끔씩 20번 때 모의고사 20번 때 자주 출제되거든. 채식주의자. 이것도 채식주의자도 뭐 정도에 따라서 아예 진짜 과일이나 야채만 먹는 친구들이 있고 계란까지 먹는 친구들이 있고 생선까지 먹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나뉜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문이 출제될 수 있거든. 뉴트리언트는 뭘까? 아까 뉴트리션은 했는데 뉴트리언트. 그쵸? 영양소. 얘는 영양분. 본문상에 있는 뉴트리션은 그 관념상의 영양이다. 관념상의 영양.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양이고 뉴트리언트는 실질적인 영양소나 영양분. 뉴트리셔널은 얘는 영양의. 영양이 풍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양에. 우리도 그 식당에 가면은 똑같잖아. 항상 단골 식당 가도 먹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은 새로운 메뉴 시도해보고 싶은데 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래? 맛이 없을까봐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먹던 음식을 먹게 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번 같은 경우에 단어 몇 개만 정리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합시다. sorrow. 아, 이거 뭔가 펜이 이상한데? sorrow. 있지? 한 번에 그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끊겨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sorrow라는 단어가 있고 얘는 어떻게 있냐? 이 단어. through. 얘는 뭐야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 이거 왜 이렇게 끊길까? 무엇을 통해? 이상하지? 지금 계속 끊기고 있잖아. 세게 안 써서 그런가?
thorough는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thorough는 그쵸? 철저한.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 뭐 있냐? 얘는 어떻게 읽어? 도우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는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치? 이상하지? 연결어로는 그치? 뭔가 연결어로는 무슨 뜻이냐 얘가? 그쵸?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연결어로도 쓰인다. yet이나 however, but이랑 똑같이. 이 세 개 헷갈리지 마라. 도, thorough, 그 다음에 전치사 through.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interview we는 인터뷰 하는 사람이야? 인터뷰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인 거? 이거 내가 정리해줬냐? 그럼 인터뷰 하는 사람이 interviewer. 얘가 면접관이 되는 거죠. 면접관. 그 다음에 interview we는 당하는 사람. employee가 동사 뜻으로 뭐가 있어? 고용하다 혹은 이용하다잖아. 그럼 employer은 뭘까? 고용을 하는 사람, 사장이 되는 거다. employee는 그러니까 e가 붙으면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고용 당하는 사람이니까 직원이 되는 거고. 되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time consuming 이게 어디 내신에서 빈칸으로 출제됐던 단어거든. 얘가 중요한 단어인데 얘 무슨 뜻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간 소모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다. time consuming 하면은. 그 다음에 transcribe 하면 니네 무슨 뜻으로 외웠냐? 전사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 옮겨서 기록하다는 뜻이야. 옮겨서 기록하다. 트랜스 하면은 옮기는 거잖아. 트랜스, 젠더, 성을 바꾼 사람이죠. 트랜스, 플랜트, 장기 이식하는 거고. 됐냐? 돼요? 우리 단어만 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거 23번까지도 화났어? 나만 이상하지 지금. as much a 이 부분 있죠. 지금 23번 지문이다. 23번 지문. as much as a b거든. b만큼 a인. b만큼 a. 이거를 살려서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thicket은 뜻이 뭐라 얘들아? thicket? 밑에도 두 번째 줄 thicket. 그 덤불 있죠. 덤불, thicket. 사이드 이펙트는 뜻이 뭐라냐? 그쵸, 부작용. intellectual property 얘 뭔 뜻이냐? 지적 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적 재산권. 얘는 2년 전에 수능에 20번 때 출제됐던 단어예요. 지적 재산권이랑 지금 23번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단어인 특허인 페이턴트잖아. 특허랑 지적 재산권을 비교하는 글이 수능에 출제됐거든. 2년 전에. 그러니까 특허라는 이 단어랑 지적 재산권 혹은 지적 재산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어유즈는 뜻이 뭐냐? 남용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고,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고, 학대라는 뜻도 있다. 어뷰즈에 남용, 오용, 학대. 약물 오남용이라고 하잖아. 잘못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 되냐? 그 지적재산권이랑 특허의 차이가 뭔지에 대한 비교글이 나왔었는데, 특허는 기술과 관련된 거래요. 뭐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거. 지적재산권은 영화나 음악이나 이미지 같은. 특허는 죽고 나서 30년까지 그 재산권이 보유되고, 지적재산권은 잘 모르겠어. 찾아본 적은 있는데 여하튼 이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되냐?
22번의 답이 3번이잖아. 녹음보다 선별적 필기가 더 효율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라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답을 유추할 수가 있냐.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괄호 빼면은 딱 답이 되죠. 셀렉티브 노트 테이킹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답을 유출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첫 번째 줄이 꽤 길잖아. 보면은 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then 있죠, then. 이 then을 사이로 지금 이 seeing이랑 뭐를 대조하고 있냐. seeing이랑 대조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어? 누군가가 scribbling, 휘갈겨 쓰는 것을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쉽고 철저하다는 거야? recording, 이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다.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이 이게 한번 대조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철저하답니다. 그리고 can be less unnerving, 덜 불안하게 할 수 있죠.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덜 불안하게 할 수도 있죠. 뭐보다? seeing, 지각동사죠. 누군가가 휘갈겨 쓰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죠, 수첩에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녹음하는 거랑 누군가가 휘갈겨 쓰는 것을 보는 것 뭐가 더 낫다는 거야? 레코딩이랑 seeing 중에 레코딩이 더 낫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하지만 있잖아, 그 녹음기를 사용하는 게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랍니다. 만약에 인터뷰라는 게 rest 동사 뜻 지속되잖아. 한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쿼츠? 인용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듣는 것은 근데 어떠한 인용구야 너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다시 듣는 것은 어떨 수 있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특히 언제? 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빡빡한 마감일에 맞추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종종 더 효율적이랍니다. 뭐 하는 게? 기술을 발달시키는 게. 근데 어떠한 기술이야? 선택적인 노트 필기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래. 동그란 거로 보면 레코더를 사용하는 거죠. 백업. 뭐로써? 뭐 예비나 대체로서 만약에 너가 바란다면. 이것은 근데 뭐를 수반해? 선택적인 노트 필기 기술이라는 건 뭐를 수반하냐? 받아 적는 것을 수반하죠. 주요한 답변을 누구로부터? 아니, 인터뷰로부터. so that. 그래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해석하고 대의가 지칭하는 게 한번 뭔지 2번 영광펜 쳐봐. 내가 돌아가면서 한번 볼게. 채점해 줄까 돌아가면서? 그냥 지나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의로 지칭되는 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명사일 수밖에 없잖아. 단수였으면 대의가 아니라 뭐라고 지칭이 됐겠냐? is로 지칭이 됐을 거 아니야. 그것들이 전사가 될 수 있을 거래. 특히 그래서 쉽게 그 후에 여기서 대의는 그쵸? 그 key answers 주요 답변이죠. 되냐? 그래서 여긴 그것들이라고 대의가 지칭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이 선택적 노트 필기라는 게 받아 적는 걸 수반한다는 거잖아. 주요한 답변을 인터뷰로부터. 그래서 그 주요한 답변들이 옮겨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쉽게 그 후에는.
인터뷰할 때는 노트에 적은 다음에 기사를 쓸 때 옮겨 적기 편하다는 거겠죠? 센서블 뭐가 돼? 합리적이야. 받아 적는 게 더 많은 것을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필요로 할 것보다. 하지만 뭐 하려고 하래? 이거 직역하면은 무슨 뜻이냐?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습관 안으로. 의역하면 습관을 들이다. 편집해서 걸러내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랍니다. 자료를 너가 필요로 하지 않을 자료를 인터뷰가 못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되니 얘들아? 그것은 뭐 할 거래? 자료를 어떻게 만들 거래?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것이랍니다. 나중에 다루는데 되냐? 그러니까 전부 다 적지 말고 필요하지 않는 건 걸러내고 필요할 것보다는 더 많이 적어라. 어쩌라는 건지. 그쵸? 똑똑하게 하라는 거죠. 되냐? 23번 같이 한번 보면 이거 해석이 어렵죠? 이거 해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 특히 이 마지막 문장이. 같이 한번 보면은 이거를 되게 구조 파악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이 이중 쉼표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잘난 척? 원래는 문형이 중간에 끼어드는 건데 원래는 문형이 이거야. Remember that the original. 원래 이렇게 쭉 써야 되거든? 근데 그냥 remember를 앞에 넣은 거야. 기억해라. 이 the original 이 문장을 기억해라인데 그냥 얘를 중간에 사이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페이턴트, 특허에 대한 원래 그 개념은 아이디어는 기억해. 뭐냐면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돼? 나데이 법비죠.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인벤터 뭐냐 인벤터 발명가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독점이란 이익을 가지고 발명가를 보상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장려하려고 했었던 거든. 장려하려고 한 거거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벤션, 발명품을 공유하도록.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것은 인벤터죠. 그러니까 걔네 돈 벌게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같이 아이디어 공유하자고 했던 거거든. 근데 특정 양의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진짜 필요하긴 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디스는 뭐냐? 무엇을 달성하려면은 지적재산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그쵸, share. 그들의 발명품을 공유하도록 하려면 그쵸, 지적재산법이 필요하긴 하거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 대부분의 특허라는 게 이제는 A랑 B의 형태 똑같은 거 보이죠? 독점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독점을 하도록 하고 독점을 보호하고 경쟁자를 낙담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랍니다. 뭐한 만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독점을 보호하고 경쟁자들을 낙담시키고 있다는 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 같아. 지금 특허가 얘들아 특허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있니? Yes or no. 특허라는 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같아? 공유하도록 해. 근데 모두 해? 독점도 하도록 하고 경쟁자도 단념시키도록 해. 두 힘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걔는 노는 만큼 공부도 해. 둘 다 한다는 거잖아.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혁신이라는 걸 디스럽트? 방해하다, 저해하다, 방해하고 있대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특허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 barrier? 장벽으로. 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사용한다고. 수잉, 분사구문 뭐 하면서? 고소하죠, 소송하죠. 업스타트, 막 새로 시작한 혁신자들을. 근데 얘네가 뭐 하는 혁신자들이야? 트레스패스? 침해하고 있거든. 그들의 지적 재산을. 심지어는 도중에. 어디로 가는 도중에? 어떠한 다른 목표로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지금 대열은 누구냐? 뭐게요? 후보가 얘 아니면 뭐야? 얘잖아. 그치? A 아니면 B잖아. 문맥상 뭐가 더 적절할 것 같아?
A죠, A. 이 고요함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딴 세계에 있는 건가요? 요즘 고유 수업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 얘들아, 나 이해하고 있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업스타트 이노베이터들이 있잖아. 얘네 뜨는 별이야, 뜨는 별. 업스타트 이노베이터야. 뉴비들이거든. 근데 기존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이미 특허를 되게 많이 내놨거든. 근데 얘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이 뉴비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목표는 여기거든. 근데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 기존의 회사들이 내놓은. 근데 이거 특허를 침해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로 가려면 얘를 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조금만 침해해도 어때? 소송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 뒤에 보면 더 니네 이해 못할까봐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나오죠. 그 해 동안에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해 동안에 before이니까 에어크래프트 항공기 제조업자들이 서로를 묶어놨죠. 어디에? 특허 소송에. 그리고 뭐 했어? 슬로우드? 늦췄죠. 그쵸? 혁신을. 언제까지? 미국의 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서야 조금 특허가 풀리고 혁신이 지속됐을까? 미국이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야 조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많은 비슷한 똑같은 것들이 어디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폰이랑 생명 기술에서도 오늘날 얘네도 막 특허 소송하면서 서로 막 발전 못하도록 저해하고 있겠죠. 새로운 진입자들이 이거 해석 봐봐. 이거 해석 안 될 거다. 새로운 진입자들이 그냥 직역하면 덧붙이자면 전치사를 동사 처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진입자들이 뚫는 무슨 느낌이야? 뚫고 나아가는 느낌이잖아. 새로운 진입자가 싸워서 그들의 길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특허 덤불을 통해서.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짓고 있다면, 형성하고 있다면, 뭐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되냐? 그래서 새로운 것을 투부정사도 동사처리 만들 거라면. 다시 새로운 진입자가 싸워서 그들의 길을 through 나아가야 한답니다. 특허 덤불을 통해서. 만약에 대인은 new entrance죠. 새로운 진입자가 만들 거라면 기존의 기술에 기반해서. 응?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 거라면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막 덤불이 막 나무가 있는 거야. 그럼 새로운 진입자가 이 덤불을 특허에 비유해서 막 이렇게 뚫고 어렵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기술을 만들 거라면.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아니라 직접 해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할 땐 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꼭 여러 번 해석 연습을 해봐라. 내가 보기에 이 문장만 해석되면 이 다른 문장도 다 해석될 거거든. 별표 하나 쳐놓고 집에서 꼭 혼자서 되나 안 되나 해석 한번 해보세요.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대한 부작용? 지금 페이턴트는 독점법이잖아. 다시 독점법이 아니라 독점과 관련된 법이지. 어떻게 보면 독점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없다. 2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고. 3번 applying for은 여기서 어디에 뭐 신청하다 이런 뜻이거든. 특허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죠.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4번은 특허법의 남용. 근데 이게 뭐 하고 있대 지금? 혁신을 힌들? 저해하고 있죠. 이게 힌들 뜻먹용 단어에 나오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다. 힌들이 본문상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 그쵸? disruptive. 그것까지 알면은 최고고. 응? 이 부분. 답을 유추한 부분은 여기로 봐도 되고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을 이해했어도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 장벽으로. 이 부분 봐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 어디서 유추했냐 너네는? 스윙? 그 뒷부분? 여기도 괜찮아요.
음. (5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 어떻게 하냐? 자원은 자원인데 어떠한 자원이야? 기술 혁신에 필요로 되는 자원이 뭐가 있냐?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냐? 24번 같은 경우에는 답 몇 번이냐? 5번이죠. 얘 몇 번 빼고 전부 몇 번만 문장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구고 하나만 문장이거든. 선택지 5개 중에 뭐가 문장이냐? 그래서 3번만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구다. 이거 해석이 제대로 되냐? 과거에는 선택지 1번, 과거에는 영광이었는데 현재는 어글리니스 추원,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택지 2번은 얘 해석 어떻게 할까? 다우트? 의심이 근데 뭐래? 부연 설명이죠. 의심이 뭐야? 예측하지 못한 findings? 발견, 연구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의심하면 예측하지 못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거 아니고 공식 있죠. 수학에서의 공식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다른 영역에서. 4번 좋은 말이지만 다른 영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4번은 알려지지 않는 천재죠. 근데 어떠한 천재야? 그쵸? 가장 위대한 것을 성취한 알려지지 않은 천재. 선택지 5번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죠. 근데 이게 어디로 전달됐어? 미래의 세대로 전달된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어디에서 유추했니 다?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개 나와 일단. 3개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와? 연결을 어디 오른쪽으로냐? For example 위에서 5번째 줄이죠. Fermat 페르마 나오죠. 페르마. 첫 번째 사례 나오고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쵸? 데이비드 힐버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쵸? More recently 뒤쪽으로 Clay Mathematics Institute. 이쪽으로 세 번째 사례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구체적인 진술 3개고 일반적인 진술은 주제문을 뭘로 잡으면 좋겠냐?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일진으로. 얘는 구진이고. 그쵸? some.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잡으시면 돼요. 밑에는 전부 다 구체적인 진술이고. 주어는 챌린지랑 컨테스트잖아. 동사는 뭐시요? 데이트 백. 그쵸? 어디로 거슬러 올라갔다. 가다. 가장 초기에 문제랑 경쟁이라는 게 수학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푸는 가장 초기에 문제와 경쟁이라는 게 몇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16세기랑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부 이러한 문제라는 게 계속해서 얘는 동사죠. 수학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언제까지?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피에르 드 포르메이라는 이 페르마가 1년에 수학 문제를 발행을 했거든. 1657년에. 얘도 분사구문이다. 많은 것들이 소수와 디비저빌리티, 가분성에 대한 것이었답니다. 얘도 분사구문,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해결책 있잖아. 지금은 뭘로 알려진 해결책이야 얘들아? 그럼 나 이거 일단은 질문해볼게. 그 페르마의 마지막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페르마의 마지막 theorem, 이론에 대한 그 솔루션이라는 게 지금 있게 없게? 지금 2022년에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언제 발견됐어? 1990년대 후반에. 그걸 이해하면 된다. 해결책은 페르마의 마지막 공식으로 지금은 알려진 그 해결책이 확립이 되지 않았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1990년대 후반부터 확립됐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앤드류 와이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데이비드 힐버트 얘 누구야? 독일의 수학자인데 23개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1900년대에 확인했거든. 근데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냐 이 사람? 이 문제가 풀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몇 세기에? 21세기에. 여기에서 대신 뭘로 쓰여올게?
더 hope that 동격 얘 그냥 표현 외워. 얘 계속 나오더라. 어떠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아 미안 수업이 재미없지. 내 요즘 힘이 없고 웃길 일이 없어서 뭐 얘기해줄 게 없어. 그냥 수업만 할게 당분간. 항상 그랬나?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니? 수학학원 어때? 많이 해주셔? 헛소리 많이 하고? 내 기준 헛소리거든.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 반이 달랐는데. 아 반이 달라? 저희 반이 너네 반 많이 하고? 좋아? 선생님. 아 난 하면서도 약간 그 죄책감이 느껴져서 애들은 지금 소중한 시간을 공부하려고 저희 여기 왔는데 내가 막 쓰잘데기 없는 아이돌 얘기하고 아니 아까 그 저희 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인데 저희 반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반에서 그런 얘기하면 죄책감 느낀대. 여기 반은 여기 반은 너무 정적이라서 자기가 웃긴 얘기 해주고 싶어도 애들도 안 웃고 그게 뭐냐는 표정 짓고 이랬는데 그거 쌓아가지고 그 다음 얘네가 월수금이고 저희가 화목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쌓아갖고 와서 얘기해 주신다고. 아 근데 너는 반응은 좋아. 예전보다 좋아졌어. 예전에 처음엔 정말 그 약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는데 또 그게 또 적응이 안 돼. 반응이 너무 좋아. 부담스러워. 어쩌라는 건지.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좀 지문이 어려워지면 의사님 또 뒤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그 지문이 어려워질수록 나도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 고1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꼽주면서 하거든? 몰라? 이걸 몰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지금 한 9월 들어오니까 나도 막 엄청 집중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못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또 재밌는 일도 얼마 없고 아 뭐 새로운 거라고 하면 뭐 그거? 원래 내가 마크 솔로 요즘 미안해 내 인생에 연애 안 하잖아. 선생님 남자 없잖아. 남자 없는 지 한 2년? 3년 다 돼가고 이제 아이돌 요즘 가장 관심사는 두 개야 딱. 아이돌인데 아이돌 중에도 NCT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심리 상담 받고 있으니까 정신분석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거 관해서도 얘기했지 너네한테. 안 했어? 다음에 얘기할게. 근데 이게 얼마 못 가거든. 길어봤자 반년이거든. 근데 요즘 몬스타엑스가 또 약간 조금 핫해진 것 같더라고. 그 IM 때문에. IM이 살을 쪽 빼면서. 그래서 내가 모넥을 작년에 팠거든. 그쵸. 비록 일부 문제라는 게 풀리기는 했나봐. 그 몇 문제 중에 총 몇 문제였냐? 23문제 중에 일부가 풀리긴 했지만 다른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답니다. 오늘날까지도. 더 최근에는 2000년에 클레이 수학 기관이 이름 붙였거든. 7개의 수학 문제를. 근데 이게 어떠한 수학 문제야?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죠. 근데 희망을 갖고선 이름 붙인 거죠. 그것들이 풀릴 수 있다는. 여기서 대의는 뭐를 지칭하겠어? 그쵸? 이 위에 있는 이거. (21세기에는) 풀릴 거라는 희망으로. 얘가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100만 달러의 상금이라는 게 수여가 될 것이랍니다. 이러한 7문제 각각을 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문제당 12억이 지금 그쵸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지금 수학을 그쵸. 그래서 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냐? 네.